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술 통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보고 수식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떤 학생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0.7%예요. 그러면 4번 반에 붙을 확률은, 자, x가 이제 응시 횟수라고 하면, 자, p의 x, x에 대한 확률은 q의 3승 p가 되겠죠. 그래서 0.3에 3승 곱하기 0.7이면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음이항 분포라고 하면은 x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k번째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실험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죠. 자, 이산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x번의 시행에서 x-1까지 k1개의 성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패하는 개수는 x-1에 k-1개를 뺀 x-k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와 기대값과 분산을 이제 구하게 되면,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자,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q의 x-k 승인데 x-1과 k-1개를 각각 시행하는 거죠. 자, 기대값은 p에 대한 확률의 반대, 그런 반대의 확률을 p의 확률로 나눠서 k를 곱한 게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분산은 이게 떨어짐 정도가 되니까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 승제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두 팀의 승률을 안다고 했을 때 각 팀이 실제 7번 경기만에 우승이 결정될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AB가 우승을 경쟁할 때 A팀의 승률이 0.7%예요. 자, 그러면 A팀이 7번째 우승할 확률은, 즉 4승할 확률은, 자, K가 4라고 하면, 자, 승률이 0.7이 되니까 아까 위에 있는 음이항 분포 수식을 적용하게 되면, 자, 0.3이 뭐라고 했죠? 어, Q, 그죠? 자, 그리고 0.7. 자, 0.7은 우승할 확률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0.7에서 1에서 0.7을 뺀 게 0.3이죠. 그래서 0.3에 7-4승과 0.7의 4승을 곱하게 되면, 자, 이런 수식이 되고, 자, 이거를 0.3의 3승, 0.7의 4승에 대해서 각각에 곱하고 더해주면 이런 수식을,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초기화 분포라고 하는 것은 비복원 추출해서 n개 중에서 n개를 추출했을 때 원하는 것 k개가 뽑힐 확률을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 자, 이런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전체 모집단의 개수가 되고 대문자 n은 소문자 n은 전체 시행 횟수가 되고요. k는 관찰된 성공 횟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은 아까 위의 수식처럼 그죠?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분산은 이렇게 수식을 구하게 되면, 자, 이걸 통해서 아래와 같은 예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포장 박스에 12개 제품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자가 박스 하나에서 3개를 무작위로 뽑는다. 자, 이때 5개의 불량품이 있다고 하면, 자, 한 개의 박스에서 3개를 무작위로 뽑는데 박스에 이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3개 제품 중에 불량품 1개가 들어갈 확률은 확률 변수 x는 표본이 n이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k는 1. 그죠? 불량품 1개니까. 그리고 여기서 n은 12개. 그죠? 포장 박스 12개. 그리고 k는 뭐예요? 5개죠. k.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찰된 성공의 횟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죠. 자,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를 보면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하면은 연속 확률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분포가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자, 그래서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오는 경우를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때 확률 밀도 함수는 b-a분의 1이 되겠고요. 평균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자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 자, 봅시다. 어떤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확히 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데 5분. 자, 밀도, 간격이 동일한다고 했죠. 그러면 5분 간격인데 정확하대요.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 연속 균등 분포 요 수식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 도착한 시간과 0.5에서 연속 균등 분포를 따는 확률 밀도 함수 구해주시고, 그리고 또 3분 이상 기다릴 확률도 구해주고 하면은 누적 밀도 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지수 분포가 발생을 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의 대기 시간. 그래서 보시면 지수 분포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요.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지수 분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확률 밀도 함수와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자, 이때 분산은 지수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은 분포라는 거죠. 자, 포화송은 뭐라고 했어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게 포화송이고, 그죠? 그리고 지수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거죠. 확률 변수 x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 등 구조 요청이 걸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전화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평균과 분산 그리고 x가 20분 이상일 때 확률 계산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분포의 특징은 포화송 분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수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은 게 지수고 포화송은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같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랑 비교하는 거냐, 분산이랑 비교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수 분포와 포화송 분포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를 관측하는 거고요. 반면에 지수 분포는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 시간을 관측. 자, 그래서 지수 분포는 대기 시간, 그죠? 그리고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이죠. 그러니까 per hour가 되는 거고, HOUR. 그 얘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 그리고 스탠드 타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수 분포의 무기억 성질이라고 했는데, 자, 지수 분포 그리고 어떤 사건 x가 있을 때 x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수 a, b에 대해서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성질을 지수 분포의 무기억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확률 p x가 a보다 크고 a 더하기 b보다 a보다 크고요. 거기서 이제 더해서 x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 a보다 큰 요 사건의 어떤 걸 고려할 때 이전 a에 대한 확률 값은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결국은 x가 b보다 큰 상황만 고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품의 수명 시간이 300. 자, 그래서 이 그 교재에 나오는 요런 예시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 따라서 어떤 수식을 정할지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정규 분포는 뭐예요? 자, 가우스 분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표본을 통해서 통계적인 추정이나 가설 검증 이론의 핵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나 자연적 현상이 접힌 여러 자료의 정규분포 데이터가 어떻게 골고루 이루어지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이제 정확히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와 자, 평균과 분산. 자, 평균과 분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이제 평균과 분산을 얘기할 때는 기호가 조금씩 다르는데 그거는 어떤 그 통계적인 기법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자,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확률 정규 분포에서 표현하는 요런 평균과 분산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균과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중심을 이유로, 자, 여기 중심, 그죠? 중심을 이용해서 저 좌우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종 모양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의 모양하고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값이 같더라도 전체 면적은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이다. 100%라는 거죠.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지는 어떤 확률 변수나 정규 확률 변수라는 것은 평균 주위의 값을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정규 분포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M, 중위수가 있고요. 중위수를 기준으로 자, 특정 간격만큼 빼고 더하고 했을 때 자, 보통은 이렇게 60%가 68.3, 95.4, 99.7%의 구간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정규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 그 범위죠. 그럴 때 매번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그 밑부분이죠. 밑부분에서 넓이를 구하는 일이 이제 번거롭긴 하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의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도록 한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면 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자,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관측치 x의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이 z라는 정규화는 관측치에 가깝게 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 데이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쪽에서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규화는 이 데이터를 한쪽으로 치우쳐짐이 없게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를 그리고 단위를 이제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느 과목 수강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총 100명의 수강생 중에서 80점에서 8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확률. 자, 그러면 80에서 85점. 자, 그러면 받을 경우를 보시면 X. 자, 90일 때. 그죠?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100이라고 했어요. 100. 자, 그러면 이런 수식을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2점 이하를 받을 학생은 82-80, 10으로 나누는. 자, 감마 분포라고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분포인데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양의 실수를 가질 수 있고 지수 분포나 포화송 분포 등의 매개 변수와 연관이 있는 분포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감마 분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횟수가 포화송 분포. 자, 포화송 분포인데 사건의 횟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감마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기대값은 k의 세타가 되어 있고 k 세타 제곱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쉽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감마 함수라는 거는 팩토리얼을 실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을 이제 감마 함수라고 합니다. 자, 감마 분포와 같은 경우는 자, 모양이 좀 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신뢰성 이론이나 수명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감마 분포의 특징. 자,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수식에 현혹되지 말고 각각의 이제 어떤 뭐 분포 뭐 그 통계적인 그 용어 그런 게 이제 중점을 두고 예시로 든 문제가 어떤 수식에 적용이 되는지 예제의 형태와 수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손님이 방문한 횟수는 평균. 자, 포화송 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처음 2명의 고객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확률. 그다음에 감마 분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그리고 방문했을 때 평균 소요 시간.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x가 5보다 큰 확률을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도 있는데요. 자, 카이 제곱은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합해서 얻어지는 분포를 카이 제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양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밑으로 많이, 어떤지 한쪽으로 이제 올라간 모양이 되면 얘는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데 골고루. 자, 그래서 얘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K를 지칭하는 게 자유도고 매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은 K이고 분산은 2K. 자, 카이 제곱 분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감마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튜던트 T 분포. 자, 정규 분포의 평균 측정 시. 자, 요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인데 평균을 측정할 때 사용한 게 스튜던트 T 분포다. 자, 그리고 Z 분포하고 유사하게죠. 일반 정규 분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종 모양인데 T는 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도에 따라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자유도라는 거는 표본 크기 n에서 1을 뺀 거죠. n에서 1을 뺀. 그래서 자유도라는 거는 집단의 변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표본 크기가 n인 랜덤 표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n개예요.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그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개의 정보 중에서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정보를 상실했다고 하면 전체 n개의 정보에서 하나를 제거한 n-1이 s제곱을 계산할 때 사용된 정보의 양.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시면 여기 교재에 보시면 이제 예시가 이제 안 나와 있는 그런 그런 그, 통계적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시험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통계학을 전공한 학생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시험에 준비할 때는 문제에서 나온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수식과 적용 방법과 그걸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어떤 수식을 적용한다. 이것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 분포는요, 두 개의 확률 변수 중에서 자유도가 각각 K1, K2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 시험 문제에 대한 적용하는 방법이나 예시는, 제가 이제 전에 올려놨던 시험 대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와 함께.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자, 상당히 이제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용어와 그 용어에 적용되는 함수, 수식,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래프의 모양, 그죠? 그리고 예시가 있으면, 어떤 예제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확률 민도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시냐면, 이론적인 베이스이긴 한데, 어, 지금 시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그 확률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밀도 함수에 대한 내용도 다 이제 완전히 외우거나 파악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라고 하는 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표본이에요. n개의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분포가 있는데, 자, 모집단의 모수라는 개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걸 모수라고 해요. 모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샘플링된 데이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샘플링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차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떤 표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특성값. 그래서 이제 통계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분포 같은 걸 보시면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 값을 확률 변수라는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통계량을 보시면, 자,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 자, 쉽게 얘기하면 말은 좀 어려운데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자, 표본 분포 통계량을 보시면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을 정의하면 기대값은 이렇게 수식이 좀 길게 되고, 자, 이걸 우리가 곱셈 법칙과 분배 법칙 이런 걸 통해서 풀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표본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이니까, 그죠? 모집단의 이런 평균들을 더해서 n분의 1, 여기 이제 평균이 되겠죠. 자, 분산, 표준 편차죠. 자, 그래서 먼저 정의를 보면 표준 편차가 세타이고 표준 분포의 표준 편차는 n의 제곱승이죠. 그죠? n의 루트로 나눈 거죠. 이 표준 편차를.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수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수식 정리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식 정리는 눈으로만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시험에 이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할 일은 없고, 문제는 이제 푸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정리하는 과정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표준 오차 같은 경우에는, 자, 개념 한번, 용어 한번 정리해보면, 표준 편차는 뭐예요? 자료의 퍼짐 정도죠. 그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분산. 그래서 분산은 이제 바라고 하면, 거기 이제 제곱근을 하는 거죠. 표준 편차. 자료가 얼마나 펴져 있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으면 자료가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를 보시면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간다는 게 중심 극한의 정리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그 확률 변수와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중심의 어떤 극한을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된다는 린데베르그 중심 극한 정리가 있고, 자,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하는 그 의미는, 자, 의미를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모집단의 분포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표본의 수가 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 즉 데이터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의 형태를 이루어진다라는 게 중심 극한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이 가능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추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을 이제 표준화하게 된다면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이고요. 그 평균과 표준 오차가 표준 오차에 따라서 표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Z는 확률 변수인 표준 평균 X가 모평균인 감마로부터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의 몇 배만큼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 자, 표본 평균이니까 그래서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K 값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 자,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요 아까 그래프에서 종 모양을 죄송합니다. 종 모양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종 모양을 이루는, 자, 여기서 가운데 쭉 나누고, 자, 여기서 일정 구간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0.68이었고, 그리고 다시 여기가 0.95, 그리고 또 일정 구간만큼 떨어져 있는 이쪽이 0.997이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K값,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표본 평균의 구간 확률도 한번 보시면, 자, 표준화 Z를 통해서 표본 평균을 표준화한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의 평균 길이 표준 편차, 평균하고 표준 편차 나왔어요. 그리고 정규 분포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정규 분포 수식을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표본, 모 샘플링, 그리고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의 차이가 0.31일 때 확률을 구해보면 자, 요런 내용이 되겠죠. 자,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본 비율 같은 건 뭐죠? 크기가 n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가 n인 추출할 때 구성하는 n개의 객체들. 그래서 보시면 자, 보통 이제 p 자, p 삭갓 하셔가지고 n분의 x죠. 자, 성공조 날짜의 개수고 표본의 개수. 자, 그리고 모 비율은 당연히 성공적으로 나타내는 개체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를 보시면 자, 평균과 표준 오차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자,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본 크기가 클 때는 보통 NP는 5보다 크거나 같고 NP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모두 성립할 때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조사와 같은 실제 조사를 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표본의 비율이 그 어떤 분포를 이루는 경우죠. 그래서 표준 오차를 구하면 이러한 형태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이제 표본 분포를 이제 보시면 자, 표본 비율의 이제 표준화는 표본 평균의 표준화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Z는 그 평균, 그죠? 표준 편차의 표준 편차. 자, P를 P의 그 예측을 이제 P로 해서 어, 그 P와 Q에 대해서 N으로 나눈 요 값을 제곱근을 구하고 요 나눠준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수식을 한번 시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증권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해서 독점적으로 주식 거래하고 투자 정보 무상 제공 서비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최신의 휴대폰을 시중가의 50%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50%.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수치적으로 나온 애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볼게요. 자, 50%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당 특정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은 잠정적으로 25%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통신사 가입자 중에서 해당 증권사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30명 이상이 특정 통신사로 이동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30명이니까 0.3이 되겠고요. 그리고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5%예요. 그죠? 그리고 25%를 1로 뺀 수치는 뭐예요? 0.75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돼? 0.3에서 0.25 뺀 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0.125 하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런 수치를 이제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슷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했을 때 자취하는 학생들의 70%가 매일 저녁을 사면 70%예요. 그죠? 그럼 0.7이겠죠? 그리고 표본 조사를 통해서 1000명, 그죠? 1000명의 학생을 조사하면 650명의 학생이 자, 매일 저녁을 먹는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 관측된 표본 비율보다 작을 확률. 자, 그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표본의 크기가 1000명이니까 표본 비율 P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됐어요? 정규 분포 형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은 0.7이 되고요. 그리고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0.7 곱하기 0.3을 자, 0.7 곱하기 0.3을 일시 100천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는 그 샘플의 크기인 100, 1000으로 나눈 거의 제곱근이죠.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650개인데 1000개 중에, 그죠? 이게 표본 비율이죠. 0.65가 되려나요?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는 0.000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문제를 잘 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하고 교재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험 문제를 잘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